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종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우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적성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망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것이 안 돼서 그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러시아도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계속 파괴가 되기니까 점점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다른 어떤 국가의 그 분쟁에 있을 때 사실 방공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 세계로 봤을 때 정확한 다층 방공망을 구성한 국가 현재는 2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가 있다곤 하나 지금 뻥뻥 뚫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보고요. 네. 러시아제의 미사일을 쓰는 모든 국가, 중국과 기타 그런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층 방공망을 구성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런 능력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미사일, LSAM이라고 현재는 불리고 있는 이게 완전 실전 배치가 되면 명칭이 있겠죠. 이 LSAM을 개발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LSAM, 과연 이 LSAM이 왜 필요했으며 지금까지 LSAM을 개발하게 된 어떤 간단한 현황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 11월 29일 날 완료하는 행사를 이제 대전의 국방부 청사에서 가졌고요. LSAM이 뭐냐면 롱 레인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슬.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그러니까 아까 제공권 얘기하셨잖아요.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제공권이죠. 전투기가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람보나 이런 사람도 버티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뒤에 후방에는 주요 물자시설 이런 거 폭파시키면 민심도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제공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제공권을 막기 위해서는 방공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든 대공포든 갖다 놓고 적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현대전의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우리 역시 이런 다층 방공망을 만들어 놓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 다들 미친놈 투성이에요. 북쪽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미친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잘 쏴요. 네, 뭐든 잘 쏴. 그렇죠. 근데 국내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층층이 상대방이 적성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발사 단계 그 다음에 고고도로 올라갔다가 어떤 미사일들은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목표물 그러니까 우리의 어딘가에 떨어지게 될 때 이거를 요격해야 되는데 뭐 한 번만 요격하면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층 그러니까 제일 위에 중간, 아래, 최저 단계로 해서 여러 층의 방공망을 만들어 놓고 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어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 LSAM 같은 경우는 고고도 40km 이상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데 사드보다는 현재 LSAM은 조금 낮은 단계고요. 여기에서 이걸 기반으로 개발된 LSAM-2 같은 경우가 아마 사드 정도의 그 높이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형 사드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뭐 사드보다 낮은 급이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성능이 낮다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가 하는 역할보다 비교해서 어떻다 이렇게 돼야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 40km부터 70km까지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말 단계로 들어왔던 탄도미사일 중에 상층부를 상층 고도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LSAM이 만약에 실전 배치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다층 방공망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바로 LSAM입니다. 물론 LSAM-2가 곧이어서 개발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넘는 그럴 때는 사드하고 비견되는 그런 미사일인 거죠. 그것은. 이거는 완전 국산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요격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파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직격 방법을 기술을 넣어야 되는 게 이것은 고고도에서 제일 처음 요격을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요격을 해야 되니까 직격 방식인 거고 거기에 따른 기술, 그러니까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자세 제어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ADD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개발 완료가 된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개발 완료는
올해 한 5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표를 편하게 공표를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명명식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이번에 했는데 우리가 밀덕에서 그 전에도 이 LSM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LSM2까지도 다뤘죠. 그래서 이 LSM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하면은 바로 그 자세 제어 기술하고 그리고 원적외선 탐지 기술, 또 근적외선, 중적외선 이런 탐지 기술들이 다 들어간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LSM이라 하면 보통 미사일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시스템은 많이들 소개는 잘 안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교전 통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휘소 같은 데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레이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지휘하는 통제 차량도 또 있어요. 그 통제 차량에 이제 부속해서 있는 것이 뭐 레이더를 돌리는 발전 차량 뭐 이런 거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있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발사대는 4개 발사대가 1개 포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4개 발사대 중에 2개 발사대는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고요. 나머지 2개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LSM의 개발의 또 다른 이와 동급의 미사일하고의 특징은 탄도탄 요격용하고 항공기 요격용을 같이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1개 포대에서 같이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걸 뭐 부스터를 더 늘리고 기술을 더 집어넣고 탐지 센서를 더 고급으로 집어넣은 것이 바로 LSM2가 됩니다. 이거는 고도 심지어 70km부터 150km까지를 막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래전은 무인기, 무인 전투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먼 미래냐 이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미래전에 대한 대비를 조금 우리의 의지와 달리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 무기체계가 그럼 깡패가 없다고 우리가 필요 없냐?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무기체계더라고요. 우러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접했던 우리 국내 군사 소식 중에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소식이 이 소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그러니까 LSM 정도의 능력을 가진 다층 방어 시스템을 완비한 국가가 3개뿐이 없을 거예요. 미국, 이스라엘, 한국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인데 우리 쪽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뭐 하면 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공하고서 사람들 쫙 모아놓고 표창 주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북한이 했던 거라서 조금 이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좀 속으로 짜치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방향 이 기쁜 소식 좀 더 고급지게 가자. 이런 의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발사로 뭐 북쪽으로 한번 쏴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좋잖아요. 한번 심장 쫄리게. 큰일 날 뿐이네. 그리고 이 LSM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K 방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LSM이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을 보면 체계 개발 지금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론에서 잘 안 나오는데 천경 때도 그랬고 우리의 그 무기 체계는 항상 실전 배치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전 배치인데 운용할 수 있는 포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걸 1개 포대 정도를 운영해요. 근데 그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면은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되는 건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2025년에 실전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빨라야 2027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LSM이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소요분부터 먼저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 작가님 어떤 국가들이 주문을 하고 있죠? 확실히 소스로 나온 거는 중동 국가 2곳. 이 중에 한 군데는 알 것 같아. 이름이 6자인 나라겠죠. 돈 많고. 그래서 이제 정보 요청서를 보내줬고 그리고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영어로 USA랑 비슷한 국가도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 천궁을 구입한 이라크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중동은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국가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줄을 서시오. 아이고야. 줄을 서시면 우리 소요량을 채워야 되니까 절대로 2028년 이전에는 그들이 받을 수가 없고 2029나 30에 받는데
여하튼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우린 그럼으로 인해서 양산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럼 우리가 000기를 배치할 건데 더 많이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있으니까.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데 미국인들의 코리안 주의시, 에이시안 주의시 뭐 이렇게 불립니다. 유태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습성이 약간 유태인하고 비슷한 점이 있나 봐요. 그들이 느끼기에. 네. 그런데 K방산이 잘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비슷한 점이 그렇죠. 있다. 네, K9 수출하고 K2 수출하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판촉해서 판매를 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많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약간 비슷하고 그렇죠. 체계 개발할 때부터 뭐 성공을 하자마자 벌써 판촉물 돌리고서 줄 세우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얘기하나? 2015년부터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그 줄을 선 나라 한 두세 개 나라한테만 선수금 땡기면 뭐 1조 2천억 정도는 뭐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왜 중동에서 천궁2를 비롯해서 이런 무기들을 탐을 내느냐라고 알아봤는데 좀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중동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유럽에서 되게 많이 사들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유로파이터도 다 죽어가던 유로파이터를 중동 파이터가 된 것 같아요. 중동에서 엄청 사들였어요. 이번에 또 카타르에서 또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은 박연미 얘기하고 태상호 기자 얘기했듯이 다층 방공망이 없어. 물론 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토는 보유가 안 됐나요? 보유를 일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성능들이 떨어지고, 고도로 봤을 때 그렇게 고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는 신뢰할 만한 그런 그 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층 방공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이 나토 하면 미국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을 포함한다면 당연히 방공망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에 파견한 자국의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층 방공망이 있다. 단 미국의 거다라고 미군 보시면 방어용이죠.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만약에 유럽에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나라에다 배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근데 프랑스는 배치하면 좋긴 한데 프랑스는 거부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좋고, 저 북쪽으로는 역시 영국이나 노르웨이가 원하면 노르웨이도 괜찮긴 한데 영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터키도 지금 S400 껴안았다가 지금 독박 쓰고 있잖아요. 그쵸. 뭐 정치적으로도 난리 났고 S400의 성능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터키도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층 방공은 이제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하는데 후보로 떠오르는 게 미국 미사일이랑 이스라엘제 미사일. 근데 중동은 두 개를 쓰기가 좀 애매하죠. 이스라엘제는 당연히 못 쓰고, 그리고 미국제는 이스라엘에서 팔지 말라고 할 거고, 그러면 중동 국가의 선택은 우리나 또 우리랑 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주장하는, 호소하는 중국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공 미사일을 중국제를 쓰겠다. 그러면 이 대공 미사일을 막으려고 쏜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중동에서 왜 우리 LSM을 원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무기 체계의 좀 어떤 유지 측면에서 뭐 굉장히 그 다양한 무기 체계라 혼돈이 있겠지만 돈은 많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많이 갖고 있자. 왜? 한쪽이 뻥 뚫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고고도 무기 체계가, 고고도 미사일이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가성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 더하기, 중동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도입할 때 이 무기에 대해서 국산화라든지 뭔가 기술을 받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들어줄 리도 없고, 유럽은 해줄게 형님 이랬다가 돈 주고 나면은 그건 죄송한데 안 되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여러 번 그쪽 국가, 중동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단계에 올라가기에는 하세월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론상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기술을 받아서 자기들이 유의미하게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층 방공망을 청취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확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다층 방공망 어떻게 구성되느냐, LSM-2를 에워쌉니다. 한반도의 LSM-2급은 2개 포대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LSM-2 2개 포대를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LSAM 지금 개발 완료한 LSAM은 4개 포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고요. 예비 포대까지 우리가 갖출 수 있고 그 다음 아래의 네. 방공망이 바로 청궁2입니다. 네. 청궁3도 이제 곧 개발이 되는데 청궁3는 청궁2 포대에서 청궁3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있는 7개 포대가 전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층은 이제 개발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KAMD 그리고 청궁이 맞습니다. 청궁1은 다 청궁2로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청궁만 하더라도 21개 포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 쭉 나열해드렸습니다.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제가 나열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다층 방공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아까 태상호 기자님이 말씀하셨듯 3개국 꼽습니다. 네. 우리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갔다. 자랑스럽다. 이런 거 국뽕은 아니고요. 자긍심 가지실 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급한 불은 다 껐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부터 약간 취약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방공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공격도 당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레이저를 통한 대공 미사일 체계나 또 기타 대드론 체계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이게 끝이 안 보이네. 이거 하나 막아놓으면 또 이쪽이 문제고 그렇죠. 이걸 또 해놓으면 또 이게 문제고. 그렇죠.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대한민국 다층 방공망에 대해서 결국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층 방공망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더 완벽하게 그런 방공망을 갖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주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채널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곧바로 또 우리가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